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가자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물건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일산 쪽하고 이제 파주 쪽의 물건들 중에서 이제 농지 하나, 통상가 건물 하나.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실 내용들을 중점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 주실 거고, 이제 통상가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나 이제 차익률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좀 할지, 적정한 또 이제 상가 구입을 할 때 어떤 용도로 또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그런 예정이라 대표님이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여기 보시면은 설명해 주실 물건지가 여기인데 장월 IC 주변에 이제 농지, 장월 IC 부근에 있는 농지인데요. 토지는 약 690평이고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 절대 농지입니다. 네. 농림 지역의 절대 농지고 그 내부에 이제 지금 지목은 전으로 돼 있지만 토지 반 정도 뒤편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농사일을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 농사일을 안 해보신 분이 이제 직접 관리하시기 좋은 토지입니다. 반 정도는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앞부분에는 비닐하우스와 농막이 설치돼 있어요.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로, 그다음에 내부에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바닥 난방이라든지 샤워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은 돼 있고요. 비닐하우스에서는 이제 버섯 재배할 수 있도록 까만 안막이라든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조그맣게 전후로 해놓으신 데는 계절에 맞게 배추라든지 열무라든지 충분히 이제 혼자서 가꿀 수 있도록 면적으로 좀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관리하시긴 좋은 면적의 토지입니다. 예. 자, 그럼 이 물건을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분들이 좀 적합한 물건을 이제 추천을 하실까요? 요거는 절대 농지니까 본인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활용하시기 좋으시게 잘 관리하시기 좋게 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정도 다 파 있어서 이제 지하수도 나오고 이제 전기도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를 관리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쉽게 관리하시기 편하게 반 정도는 벌써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편한 농지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여기 지금 요 주변에 이제 농지인데, 자, 여기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쪽이 앞에서 보이는 요게 자유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산 IC를 지나서 뒤로 가면은 장월 IC가 있어요. 여기에 장월 IC가 있는데 장월 IC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파주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일산의 끝자락, 파주의 시작점인데요. 파주로 바로 들어가면 운정삼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벚꽃 대화지구, 네. 그쪽하고 가까운 지역인가요? 여기가 장월 IC고 여기가 구산 IC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산포 IC고요. 이산포 IC 우측편이 일산 테크노밸리 들어오는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쪽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여긴 대부분 이제 절대 농지니까 네. 농지를 좀 관리하고 농지에 지금 뭐 투자용으로 보셔도 되는데, 서울에서도 진입하기도 좋고 평당 여기 있어요. 지금 뭐 시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시설이 다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돼 있는 부분이라 평당 80만 원입니다. 평당 80만 원. 예. 이쪽 시세하고는 요 물건도 비슷하게 나왔나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농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뭐 요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내년에 네. 또 달라지는 이제 세금 제도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내년도부터 바뀌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요, 이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농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농사를 짓고 활용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690평이라고 크게 생각이 되지만 반 정도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버섯 재배사 돼 있고 조그맣게 이제 한 3고랑 정도 이제
배추나 이런 거 계절에 맞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 관리도 쉽고 계절마다 이제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짓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농지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한 50%에서 60%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요 지금 지도상에 대표님 보시면은 요 물건지를 이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이제 매매 가격, 실투자 금액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토지는 690평이고요. 평당 80만 원이니까 5억 5천 정도 됩니다. 대출을 2억 5천 정도 받는다 치면 한 3억 정도는 실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3억은 실투자 금액이고 그러면은 이게 실제 농지를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차피 매매가가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투자 심리의 기대로 네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지역의 이제 농지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매가 상승 네. 뭐 이런 걸 어느 정도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지금 매매되고 있는 농지들은 부근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가 상승이 예상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지분으로 물건을 잘못 알고 계약을 잘못한다든가 주위에 우사, 돈사 막 이런 걸 체크를 못하고 그렇죠. 잘못 매매를 한 경우를 빼고는요. 이쪽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지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농지니까 이렇게 농지를 본인이 편하게 하시면서 한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26년도 뭐 GTX라든지 부근에 생기는 일산 테크노밸리 모두 조성이 되면 그때 이후에 5년 이상 보유하고 그때 이후에 매매하시면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평당 못해도 지금 한 뭐 7, 80선이다 라고 하면 매가가 네. 나중에 올라갈 때는 뭐 평당 200선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쪽에 보면 덕양구에 있는 것들도 지금 물건 농지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농지들이 평당 2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긴 또 그린벨트인데 여긴 또 그린벨트 지역은 아닙니다. 그 정도 시세니까 여기도 계속 시가 상승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장님 지금 농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농지를 투자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 등기를 낼 때는 농취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농취증은 현장에 가셔서 이제 만약에 이제 토지가 모두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취증이 무난하게 나오는데 뭐 모두 뭐 한 켠에 사무실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해놨다든지 그러면 농취증이 안 나오고 보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LH 사태 때문에 농취증 나오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이제 농지증 나오는데 이상이 없는지 농지 외에 사용 목적으로 돼 있는 시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런 시설이 없다면 농지증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 농취증이 여기서는 이제 여부가 관건이네요. 사서 농취증이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면 바로 이제 농취증을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고 이제 농취증이 나오게 되는 게 이상이 없으면 이제 식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잔금을 하시고 이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농취증이 뭐 발급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특약사항에 넣으셔서 좀 혹시나 시설 중에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농취증이 나오는 조건부로 농지 계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하고 지금 나눈 얘기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농지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투자 목적이든 뭐 실수요자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금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농취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고 그냥 덥석 계약을 하시거나 특약사항에 다시 달지 않고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실질적인 우리가 부동산에서 거래상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항상 토지 매매를 하실 때는 현장에 가셔서 땅 이제 경계도 확인하시고 이제 쓰임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가셔서 냄새도 맡아야 돼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사나 돈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맞아요. 냄새도 맡아보시고 꼭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거를 맞아요. 예예 요청드립니다. 예. 대부분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진행된 경우는 대부분 축사
들어왔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네네. 축사 냄새가 엄청 심한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처음에 모르고 그냥 입주하셨다가 창문도 못 열고 사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네네. 이게 요런 어떤 디테일한 탭 같은 경우를 잘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편에 갈 때는 저희 대표님하고 이제 지하수 확인하는 거라든지 현장의 농지 관련해가지고 체크사항들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농지 지금 매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지를 구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체적인 처리 시설이라든가 농지 보는 법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방송으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구산동 농지 물건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먼저 도로를 말씀드리면은 저 앞쪽에 지금 차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기는 자유로고요.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가는 장월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지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렇게 버섯 재배사 앞쪽에 이제 시멘트가 타설돼 있는데 이 부분은 농지증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매수자가 농지로 많이 이용을 할 거니까 이제 시멘트 타설돼 있는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매도자가 이 타설된 부분은 다 걷어주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예상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좀 규모는 있지만 버섯 재배사 있고요. 전면에 보면은 6평 농막이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버섯 재배사고요. 모든 변면에 안막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뭐 개인 농자재 그다음에 이제 종자들 큰 규모지만 나무랑 종자랑 갖다 놓으면 관리하시기는 쉬운 상태입니다.